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전에 우리 글 바로 쓰기에 관해서 이제 한글 맞춤법 교육 받았을 텐데요. 그때 이제 연속 문제 나간 거 있죠. 그 연속 문제 정답을 함께 생각해 보고 그 원리에 대해서도 잠깐 이 강의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한국어를 쓰고 있고 또 그 한국어를 모국어로 해서 계속 활용하고 있으며 글쓰기 이런 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내가 우리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글을 정확하게 쓰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수님 오랫동안 우리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주민들 같은 경우는 조사 쓰기 이런 거를 대단히 어려워하지만 실제 뭐 어휘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 이제 정확하게 학습을 해서 이제 그 결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우리 그 선주민들 원래 이제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을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제 아주 그 습관적인 관행에 젖어서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글 바로 쓰기, 우리말 바로 알기, 또 정확한 어휘, 뭐 맞춤법 쓰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글쓰기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김윤 교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설명을 했고요. 오늘 지금은 교수님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거 정답을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수님이 미리 예고한 대로 아마 여러분들 연습 문제 했던 거 프린트를 했거나 안 그러면 컴퓨터 화면에 띄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어머니와 깍두기를 담갔다 이렇게 얘기했죠. 깍두기 보통 이게 이제 뭐 떡볶이, 깍두기 이런 말을 쌍기역인지 기역인지 대단히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경우는 깍두기, 쌍기역이 아니라 기역 하나의 깍두기 맞죠? 그죠?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열차표를 예매하러 갔더니 야단 법석이 났더라. 법석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현실 발음에서는 법석이다. 무슨 야단 법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야단 법석이 맞습니다. 그 이전에 절 앞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스님들의 강론 같은 것들을 많이 들어왔죠. 그랬으면 그 실내에 이제 수용시설이 모자라는 경우 밖에다 이렇게 야외에다가 단을 차려놓고 법론을 강론하는 자리, 이 석자는 이제 산자어로 자리 석자가 되겠죠. 그래서 밖에 스님이 이제 그 불교의 법론을 강론하는 자리라는 뜻으로 야단 법석이 아니라 야단 법석이 맞겠죠. 3번 같은 경우는 아마 틀린 친구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경상도 말은 굉장히 좀 격음하시죠, 그죠? 그래서 뭐 굉장히 근데 경북 말은 경상북도 사람들은 쌀이를 살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상남도 지역, 뭐 부산 지역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공연한 것까지도 이렇게 아주 된소리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끼리 얘기하면 서울 사람들 지나가다 쟤들 싸우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이런 된소리를 많이 내는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갑자기라고 쓰는 게 많겠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혹시 4번 경우 혹시 내가 치킨이라도 살까봐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거는 잔뜩이 아주 많이 매우 몹시 이런 뜻의 잔뜩이 원 발음도 맞고 표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된소리 되기 잔뜩 맞고요. 덧저고리 덧립다 이렇게 하는 건 띠것이 아니라 시옷이 되겠죠. 그죠? 더덧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이고요. 깜빡 졸다가 자칫하면 중앙선을 넘을 뻔했다. 자칫 잘못하면 뭐 자칫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시옷 맞습니다. 사뭇 진지하게 경청하는 분위기였다. 이 사뭇은 띠것이 아니라 시옷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7번은 틀린 경우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요 형제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연결은 요가 됩니다. 그리고 종결은 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강의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린 친구가 아니요가 돼야 되겠죠. 틀린 말. 그러면은 그대를 사랑하오 이것은 종결이기 때문에 오가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이 되겠죠. 자, 1번부터 10번까지 다시 정리해 볼까요? 1번 O, 2번 X, 3번 X, 4번 O, 5번 X, 6번 O, 7번 X, 8번 X, 9번 O, 10번 O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두 사람이 빨리 친해지길 바라. 우리 뭐 흔히
바래 이렇게 얘기하죠. 바램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바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상도 말로 굉장히 좀 어색하죠. 그래서 너가 어떻게 뭐 잘 되기를 바래 이렇게 얘기하지 바라 이렇게 틀린 것 같은데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바라다 바라가 맞죠. 그래서 O입니다. 그 다음 11번 이거 틀리기 쉬운 말이죠. 오늘 중어로 꼭 선생님을 뵈라. 이 뵈자는 뵈어라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뵙다 할 때 오 쓰고요. 어라 할 때 어를 붙여서 뵈라가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살림이 그다지 넉넉치 못하다 아니고 넉넉지 못하다 넉넉하지 못하다가 맞겠죠. X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되니 이렇게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서 이것도 역시 굉장히 학생들이 자주 틀린 말인데 대학생이 되니 할 때 이 되지 할 때 대자를 쓰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오의 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되는 되어의 준말이 되는 겁니다. 자, 너 오늘 시간 돼? 나 시간 돼. 이렇게 얘기할 때 너 오늘 시간 돼? 할 때는 오의 이 되니 할 때는 되가 오의 이가 되겠죠. 그러나 나 시간 돼어가 맞기 때문에 나 시간 돼 할 때는 오의 자 이에 어가 붙는 형태 이 되지 할 때 되자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어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헷갈릴 때는 되어라는 말을 넣어서 맞는 말은 이 되지 할 때 되자를 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의 이를 쓰는 게 맞죠. 대학생이 되어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틀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람회장의 빈자리가 안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 안 보이다, 보이지 않다는 것은 긴 부정문이고 안 보이다는 짧은 부정문이죠. 보이지 않다는 니은 히읗의 안자를 쓰고요. 안 보이다 짧은 부정문으로 갈 때는 그냥 니은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4번은 O고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거는 X입니다. 자, 아니다 할 때의 이것은 종결음이라기보다는 부정을 나타내는 아니오 이렇게 할 때는 X. 자, 문을 당기시오 이것 O죠. 이마에 잣다랗게 주름이 잡혔다. 아주 잘고 이렇게 조글조글하게 잡힌 주름 잣다랗다 맞는 O입니다. 섣달 금음 12월 30일 우리 섣달 뭐 이전에 12월을 섣달이라고 얘기했죠. 12월은 농짓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섣달 금음은 뒤끝이 맞습니다. 연락도 없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가 맞겠죠. 자, 어서 정답을 알려주시기 바래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바람했죠. 그죠? 바래요가 아니고 바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입말처럼 바래요. 뭐,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틀리지 않도록 더 애를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 다시 봅니다. 10번 O, 11번 O입니다. 넉넉지 12번 X, 13번 X, 14번 O, 15번 X, 16번에 O, 17번에 O, 18번 O, 19번에 X, 20번에 X. 자, 그 다음에 연습문제 1번이죠. 자, 연습문제 2번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식사했던 데가 이건 띄어쓰기 그죠? 식사했던 장소 그 곳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식사했던 데 하는 것은 식사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던 띄우고 대로 가는 게 맞겠죠. 앞에 분 맞습니다.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궜다 아니고 담갔다. 앞에 거 맞고요. 자, 그냥 느낀 그대로 말해보세요. 이런 경우 느낀 그 사실대로 그래서 띄어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싫어한다기보다 자 비교격이죠.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붙여서 써서 뒤에 게 맞고요. 그 사람은 아버지랑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붙여서 씁니다. 자 6번 이거 수사이냐 수관형사이냐에 따라서 띄움과 붙임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 한 그루가 있어. 돈 100원을 줘. 책 한 권을 읽었어. 자 같이 가던 2명의 사람 이런 경우 뒤에 자 그 의존명사에 꾸밈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수관형사예요. 그래서 띄워서 씁니다. 10,000원. 실제로 나무 한 그루, 돈 100원, 책 한 권 이런 것들 자 다 의존명사는 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말의 그 도움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원, 몇 원, 권, 몇 권, 명, 몇 명 이런 식으로 앞말의 도움을 받아 쓰는 경우 이런 경우는 띄워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면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틀립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쓴 글에도 보면 이렇게 틀린 것들이 많았거든요.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경우는 선택항이죠. 하다 말다 밥을 먹든지 죽을 먹든지 굶어 죽든지 이럴 때는 든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어예니언 더는 어떤 경우 쓰는가요? 이거는 과거 회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 던을 씁니다. 그래서 너 어제 같이 가던 그 남자 누구야? 우리 그때 밥 먹었던 그 집 이럴 경우는 던을 쓰는 게 맞겠죠. 자, 부모와 자식 사이 자식 띄우고 간에도 실제로 우리 한국어 맞춤법을 보면 단어 하나하나를 띄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조사는 붙여서 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데 거기에 따른 또 부차적인 항들은 이미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띄워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식간. 자, 학교를 졸업한 지 이것도 역시 의존명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졸업한 때 뭐 4년이 지났다. 이것도 띄워서 쓰는 게 맞고요.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100여. 100여라는 것은 100개 남짓 이럴 때는 이 여자란 말을 띄우지 않고 붙여서 100여 띄우고 개. 자, 어떡하다 보니 이거 굉장히 많이 헷갈리죠. 그죠? 어떡하다 보니 기억을 써서 첫 번째 어떡하다 보니 그렇게 돼서 이게 맞겠죠? 어젯밤에 펑펑 운 탓에 얼굴이 퉁퉁 불었다 아니고 얼굴은 붓고요. 뭐 건빵을 물에 불었더니 건빵은 부은 게 아니라 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친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런 경우는 요일이나 단독을 나타내는 보조사 그래서 붙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하는데 한오라고 하는데 부족한 점이 왔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입말처럼 하느라고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틀리기 쉬운 말. 그런데 한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요. 15번 서류 준비를 어떻게가 아니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 뒤에 어떻게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되다. 수밖에. 그래서 구분될 띄우고 수밖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은 몇 월 몇 일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리죠. 그죠? 자, 처음에는 몇 일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이거 현실 발음을 존중해서 며칠 뒤쪽이 맞는 것으로 표준화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들 뭐 우리는 우리 아기가 첫 돌을 맞았어요. 원래는 리얼시옷이 맞았죠. 그래서 옛날 사진들 보면 첫돌 기념해서 리얼시옷으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교수님도 역시 첫돌 기념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때가 도대체 언젠지 너무 까마득하지만 자, 그런데 지금은 첫돌 해서 그냥 리얼로 바뀌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몇 일이 아니고 며칠이 되겠죠. 자, 오늘 시험은 왠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말이죠. 앞에 왠지는 줄임말입니다. 무엇을 줄여서 왠지가 될까요? 오늘은 왜인지를 줄이면 앞에 왠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어떤 이런 뜻으로 쓰인 경우는 뒤에 왠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은 왠지 잘 볼 것 같다. 왜인지 이것도 역시 풀이해서 왜인지라는 말을 넣어서 말이 되면 앞에 경우에 when을 쓰고요. 오늘 웬일이야 이런 경우는 어쩐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뒤에 when을 씁니다. 이 일을 어찌할고가 아니라 어찌할꼬 맞고요. 저는 23살 이예요 아니고 이예요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볼까요? 어머니께서 깍두기를 한 통 담궈 주셨다 아니고 담가 주셨다. 담그다 담가 이렇게 얘기죠. 샤워를 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 자, 샤워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하느라고 내가 하노라고 했건만 이런 경우는 뭐라고가 맞겠죠. 그죠? 친구가 말도 없이 서울에 올라가 버렸다. 이거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올라가 버렸다가 맞습니다. 근데 올라가 버렸다도 현실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또 붙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올라가 띄우고 버렸다. 게으른 사람 띄고 치고 아니야 사람 치고 자, 사람 중에서 뭐 사람들에는 성공한 사람이 없다 이런 뜻에는 붙여서 써야겠죠. 욕을 들으면서까지도 붙입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을 띄우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문 띄우고 밖에. 그가 떠난 띄우고 지. 이게 맞습니다. 그거 의존명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어떤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경우도 있고 띄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어제 큰 집에 갔어. 이런 경우는 큰 집에는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사는 아버지, 형님의 집 이럴 뜻으로 쓸 때는 붙였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기 큰 집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 집은 크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큰 띄우고 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 사실 우리 한국어의 맞춤법이 굉장히 조금 뭐랄까 복잡하고 북한말하고 비교해도 이렇게 맞춤법이 너무너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교수님은 이거 헷갈릴 땐 대체로 띄워 쓰는 것이 맞을 확률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강의에서 보았던 붙여 쓰는 경우는 어떤 건가 하는 부분들을 잘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떠난지 미워할 띄우고 수조차 아는 것 어떤 것인가 아는 것 이것도 요즘 명사로 쓰이죠. 그런 경우 띄우고 나만큼 노래를 잘 부르니 자 이런 경우에는 붙였습니다. 아무 데 아무 곳 갈 곳 이거 둘 다 띄워서 써야 되겠죠. 열심히 걷다 보니 교수님도 이거 굉장히 많이 헷갈려서 틀렸습니다. 금세 앞에 금세 이게 맞겠죠. 해병대가 좀비 따위 무서워할 수 있소냐. 교수님 남편이 해병대 470기 전국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 해병대 모임에 가보면 좀 확실히 마초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도 저런 아저씨들이 있나 자기들이 모이면 그 옛날의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귀신 잡는 해병대.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사람을 못 잡아서 귀신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농담이었고요. 무서워할 소냐 아니고 할 소냐 그렇죠. 자 35번 웬일로 교수님 아까 얘기했죠. 그죠? 저기 앞에 왜가 되려면 왜인해서 말이 맞아야 왜인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쩐 일로 무슨 일로 웬일로 두 번째 맞겠죠. 그 친구를 1년 만에 앞에 띄우는 거 맞고요. 아무 곳이나 아무데 그렇죠. 자 얼마나 말을 안 듣던지가 든과 던의 차이 헷갈리기 쉽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든이 아니라 던 과거예상입니다. 말을 너무 안 들은 거예요. 이전 지나간 시간에 자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예요. 자 뒤에 거예가 맞겠죠. 잘 먹을게요. 이거는 누구누구께 할 때만 깨를 쓰고요. 이런 다른 모든 경우는 게, 할게, 볼게, 갈게 이전에는 전부 다 깨로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쓰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했던 내용, 이 연습 문제 붉은 표시를 해서 강의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다 듣고 다시 한번 나는 얼마만큼 정확하게 썼는가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채점해 보세요. 만약에 이거 헷갈린다 하는 친구들은 지나간 강의 있죠. 우리말 정확하게 쓰기 그거 한 번 더 들어도 유용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늘 쓰고 있지만 틀리고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익혀두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리포트를 쓰거나 할 때에 이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이거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이 이전에 고등학교 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수님 친구가 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남학생한테 이제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골탕 먹이면서 물론 이제 지금 같으면 아주 정중하게 뭐 그럴 수 있는 지혜가 있었겠지만 그때는 어리고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아주 한 방에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남학생이 보내온 편지를 틀린 글자를 전부 다 빨간 글자로 교정을 해서 다시 그 남학생한테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학생이 아마 그 뒤로는 다시는 창피해서 이 학생한테 편지를 보내거나 뭐 직접 쓰거나 이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은 그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신뢰하거나 이럴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정확한 글을 쓰는가 얼마나 정확한 말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고심하고 노력해서 리포트를 썼다 또는 어른이 되어서 본인의 업무 분야에서 그것을 올렸어요. 보고서를 올렸는데 거기에 그게 정확하게 잘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정말로 그 틀린 글자가 되어 있다라면 아주 그 보는 순간 다른 그 보고서나 이런 내용을 그 뭐랄까 깊이를 떠나서 벌써 아니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보고서를 썼단 말인가
혹은 이렇게 무식하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런 느낌을 딱 주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말과 글을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글쓰기를 가르친 사람이니까 가서 보면, 길 가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휴게실 이렇게 쓰는 거, 휴게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목욕탕에 가면 때밀어 드립니다. 이렇게 아예 이 때가 되는데 어에 이래서 때밀어 드립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목욕탕에 가면 때밀어 준단 말인가 이러면서 교수님 혼자서 웃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그런 뜻으로 썼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공공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저지릅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알고 있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 띄어쓰기의 한 칸 차이였는데 그 결과치가 이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정확하게 잘 쓸 수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어휘나 이런 것들을 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잘 생활 속에서 그걸 해가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틀리기 쉬운 말 자료를 하나 더 우리 그 과제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로 보시고, 나는 평소에 어떤 말들을 잘 못 쓰고 있었던가, 또 이 말을 잘못 씀으로써 어떻게 그런 결과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기왕 우리가 글쓰기와 말하기를 배우기 때문에 정확하고 바른 글, 정확하고 바른 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